안녕하십니까. 이상희TV의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재원 대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께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국민 1인당 한 달에 2만원씩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700만 명에게는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 3천원씩을 지급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2023년에 지급해야 할 기본소득 재정이 13조 원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갈 7조 원. 이 청년들에게는 7조 원은 한 달에 8만 3천원씩 가는 거죠. 700만 명에게. 그리고 13조 원 요거는 5,200만 국민에게 한 달에 2만원씩 드리는 거. 1년에 25만원 가는 것. 요 두 개를 합치니까 2023년에 당장 얼마가 필요하죠? 2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임기 내에 국민 모두에게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 3천원씩을 드리겠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8만 3천원씩을 더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렇게 1년에 100만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52조 원이 필요하고, 또 청년들에게는 추가로 7조 원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59조 원이 필요합니다. 언제 59조 원이라고요? 임기 후반기에는 1년에 59조 원이 필요하고, 임기 첫 해 바로 그 다음에 2023년에는 20조 원이 필요하죠.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집권을 하시게 되면 첫 해에 예산 작업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자, 20조 원을 짜내야 되겠죠. 어떻게 짜냅니까? 정부 재정에서 20조 원을 짜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정의 지출 구조를 개혁해서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정을 다 정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해야 되는 일은 맞아요. 역대 정부에서 이런 노력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련된 돈은 어떻게 했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 이 20조 원을 보편적 복지 확대에 쓰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을 나눠주는데 쓰겠다. 국민 1인당 2만원씩 나눠드리는데 이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약은 지켜지지 못할 것이지만 또 지켜졌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보편적 복지의 확충에 사용되기에도 부족한 정부의 재정을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의미 없는 푼돈으로 이걸 낭비해버리는 것은 옳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께서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8만 3천원씩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제 1년에 59조 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59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에서 20조 원 짜내는 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자, 그래서 정세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요. 정세 방안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고, 그리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탄소세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과세 감면을 통해서 연간 25조 원 이상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것은요, 장차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25조 원까지 다 마련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노력을 해서 비과세 감면분의 일부 폐지 축소로 마련되는 이 정부 재정, 이거는요,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투입되도록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돈을 푼돈 기본소득으로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 복지국가들은 다 이렇게 했거든요. 보편적 복지를 양적 질적으로 확충하는데 이 돈을 써야지, 이 돈을 갖다가 무차별적 푼돈 기본소득으로 날려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가야 될 몫을 부자와 강자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약자들 것을 뺏어서 강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건 바로 역진적인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재명 후보께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국토보유세율 1%를 매기게 되면 50조 원이 마련되니까 이 돈으로 기본소득을 나눠드리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80 내지 90%는 순수하게 혜택을 보는 사람이 되고, 10 내지 20%의 국민은 엄청난 세금을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 10 내지 20% 국민들에게 그 세금을 똑같이 이렇게 나눠줘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게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국세로 우리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올해 한 5조 원까지 걷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폐지하고 그 대신에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실현 가능성 없습니다. 이렇게 실현 가능성도 없는 걸 가지고 이 토지 공유부, 토지는 모두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종부세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기존에 종부세 5조 원 걷지 않습니까? 과거에 2년 전만 하더라도
2조 7천억 얻었는데 2년 만에 지금 2배로 늘었거든요. 이 부유세 성격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 효과의 공공성 강화한 토지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목적에 더 잘 부합한다. 그래서 저는 이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기 위해서 이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탄소세를 도입하자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연간 30조 원 혹은 많게는 64조 원까지 탄소세를 걷어서 이걸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건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이 탄소세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세계 최초로 1990년부터 시작한 나라들 누굽니까? 바로 북유럽 나라들이에요.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 같은 나라들인데요. 핀란드는 2019년 현재 탄소세로 탄소 1톤당 한 8만 원을 부과하고 있고요. 스웨덴은 이거 2배입니다. 15만 원씩이나 부과를 해요. 자, 그래서 이들 나라들에서는 탄소세라고 하는 조세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산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죠. 이거는 산업 정책이고 기후 정책이고 에너지 정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실가스 배출이 세계 7등이에요. 문제가 있죠. 지금 석탄 발전에 40%를 의존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5.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시급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탄소 세수를 푼돈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라고 하는 이 엉뚱한 주장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탄소 세수는 어디에다가 써야 되느냐? 이 용도가 있어요. 에너지 비용이 상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위소득 계층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죠. 이분들을 도와줘야죠. 그리고 환경 보호하고 개선, 그리고 주택과 건물을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선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고도화하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의 미래 청정 에너지를 연구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여기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소세라고 하는 것은 이 교정 목적세예요. 교정 목적세라고 하는 말은 이 탄소 중립 목표, 이 정책 목표가 달성되면 이 교정이 완료된 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세 수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조세 수입이잖아요. 아니,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보편적인 어떤 뭐 기본소득을 주겠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주겠다라고 제도를 설계하는 것 자체는 뭐죠? 이게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연간 국세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국세 수입 바로 300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세 300조 원 가지고는 이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지를 못해요. 돈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매년 한 90조 원 내지 100조 원 정도의 국채를 우리가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300조 원에다가 90조 원을 더해서 한 400조 원 내외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1년 살림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보편적 복지 수요를 이걸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세를 해야 됩니다. 경제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우리는 또 세율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죠? 복지국가를 위한 정세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다 해냈던 일이고 독일 같은 중부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도 해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 복지국가를 위한 정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을 위한 정세를 단행하자고 자꾸 주장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정세를 해서 늘어나게 된 정부 재정은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기본소득으로 쓰고 말아야 돼요? 아니면 보편적 복지국가를 확충하고 발전시키는 데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자,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부담률은요, GDP의 20.1%예요. OECD 평균은 GDP의 24.9%입니다. 우리가 4.8%포인트만큼 낮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가 되려면 요 4.8%포인트, 즉 GDP의 4.8%포인트만큼 조세 부담률을 높여서 우리 국민이 세부담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4.8%, GDP의 4.8%면 얼마냐? 한 92조 원 정도 됩니다. 100조 원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럼 연간 한 100조 원 좀 안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OECD 평균 수준까지 가는 앞으로 5년 동안. 그런데 이 돈을 전부 다 현금으로 쓸 수도 없어요. 사회 서비스 등의 현물 급여로 한 절반 지출해야 됩니다. 뭐죠? 보육, 교육, 주거, 의료 이런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현금으로 지출할 돈은 이 중에 한 절반이라고 보면 많아야 50조 원이잖아요. 자, 그럼 이 50조 원, 1년에 추가적으로 더 걷어들일 50조 원의 정부 세수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자, 이 돈을 가지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한 달에 8만 원씩 드리는 겁니다. 자, 국민 모두에게 8만 원씩 주는 대로 써버리고 말 거냐? 이 50조 원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목표 효율성이 높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 거냐, 즉 보편적 복지국가의 현금성 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릴 거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근로장려세제, 각종 조건부 사회수당 이런 것들을 확대 강화하는데 이 50조 원을 쓰게 되면 우리는 사각지대에 없는 보편적 복지를 완성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뭐죠?
필요 기반의 보편적 소득 보장이 제대로 구축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우리가 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OECD 평균 수준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향후 5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조세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저는 감당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못하면 우리는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못 만들고 선진국으로 못 가고 복지국가로 못 가기 때문이죠. 우리 국민들께서 이걸 하시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련된 50조 원 내지 50조 원의 현금성 복지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92조 원, 100조 원 정도 되는 이 연간 세수 늘어난 걸 가지고 어떻게 지출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 지출해야죠. 혁신적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출해가지고 경제와 복지가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소득 재무의 효과도 커서 양극화와 격차를 줄이는 이런 곳으로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거를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으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현금으로 나눠주고 말아버리자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야 될 곳 어디죠?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입니다. 이 푼돈 기본소득의 포퓰리즘은요, 논리적 경험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리고 재정적 실현 가능성도 없어요. 그리고 정합성 없어요. 지속 가능성 아주 너무너무 낮아요. 자,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단지 방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 포퓰리즘 우리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